자, Y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ABL, Y바이오, 알테오젠 이쪽 종목들이 모두 다 눌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지금 어저께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먼저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거 이제 흔들기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어제 그 이후에 뭐 있냐 하면 없죠. 결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이 주가만 똑 떨어졌다가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딱 요 자리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죠. 앞쪽에 니가캠 이쪽에는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고요. 이쪽에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서 뭐 이 Y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사라 그냥 원사이드로 지금 계속해서 저평가 사라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요게 요 종목 이전에도요 요런 종목이 있었죠. 지금 계속 제가 비교드리고 오늘은 이제 요 종목 앞에 지금 비교 대상 종목이었던 니가캠 바이오와 ABL 바이오가 예전에 어떤 과정을 지나왔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바이오 종목에 대한 접근법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시간을 굉장히 오래 두고 살펴보신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검증되는 종목들이 나와요. 그럼 검증되는 종목들이 제대로 이제 검증 과정 다 지나쳐 가지고 본격적으로 단계 밟기 시작할 때 그때 사가지고 진짜로 장투를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우량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자,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 봄에 천재투자부터에 처음 시작됐을 때 맨 처음 일단 맨 처음 스타트 종목은 현대일렉트로부터 시작했는데 작년 4월달에 알테오젠, 니가캠 바이오 요런 종목들 추천이 나갔었죠. 이런 종목들. 제약바이오에서 그때도 추천 내용을 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약바이오 같으면 일단 무조건 덮어놓고 묻지도 따지지 말고 알테오젠, 니가캠부터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알테오젠은 이미 뭐 이제 굳이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해서 알테오젠은 이미 9조 원대 기술 수출, 그 다음에 4조 7천억이라는 국내 최대 단일 건수 최대 금액의 기술 이전, 전 세계에 딱 2개 회사밖에 없는 회사,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들어갔던 회사 그거 빼고요. 니가캠 바이오의 이력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가캠 바이오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 회사가 현재 기술 이전 최다 건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들었죠. 이전에는 한미약품이었고요. 지금 연락이 들어오고 있는 한미약품이 2015년도 슈퍼랠리 당시에 기술 이전을 17건까지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최대였었고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기술 이전 반환되고 해지되고 그래서 현재는 한미약품이 1위가 아닙니다. 바로 이 니가캠 바이오가 1위죠. 누적 13건 총 10조. 자, 총 10조. 근데 요 같은 경우도 이거 항상 여러분들은 이게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AI 개요라고 하는 게 이 AI가 여기저기서 막 긁어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AI라고 개요라고 나오는 여기서 검증된 것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기 같은 경우 보면 국내 역대 최대 규모 이러고 나오고 있죠. 개소리죠? 알테오젠이 4조 7천억. 그 다음에 ABL 바이오가 올 봄에 4조 2천억 그리고 최근 3조 8천억. 뭐가 최대라는 거죠? 이게? 자, 이런 소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에도 쭉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회사가 이렇게 10조 원까지 이렇게 쌓아 놓아가는 동안에 무슨 취급을 받았냐라고 하면 자, 이제 다시 넘어 들어와세요. 10조 원까지 올라 들어가는 동안에 이 니가캠 바이오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건데요. 기술 이전이 나와. 패대기. 기술 이전 나오고 패대기. 기술 이전 나오고 패대기. 기술 이전 나오고 패대기. 이 과정을 끝도 없이 반복을 해요. 이 과정을 기술 이전 나오고 패대기. 기술 이전 나오고 패대기. 기술 이전 나오고 패대기. 저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술 이전 나오고 패대기, 기술 이전 나오고 패대기, 기술 사이클 따라서 계속 패대기를 치는 거죠. 이게 계속 패대기를 치면서 이게 뭐라고 개소리를 했냐라고 하면 중국에다 해서 중국에다 해가지고 믿을 수 없다. 중국에다 기술 이전을 해서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건 그러는데도 의구심, 그렇죠? 의구심, 1조, 2조, 3조, 4조, 5조 넘어 들어가도 계속해서 의구심, 빅파마가 없다 이겁니다. 빅파마가 없다. 그럼 최근 2020년 이후에나 이제 빅파마로 기술 이전이 나왔지, 그 전에 빅파마로 기술 이전하는 회사가 어딨냐 이거야. 그 전에 누가 했냐 이거죠. 그럼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얀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제일 큰 건으로 지금 얀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얀센에다가 기술 이전한 게 2023년도인데요. 자, 저 앞쪽에도 그래서 큰 거 터트려 줬더니 뭐 그냥 의구심 이런 거 얘기하고요. 2023년 말에 얀센하고 기술 이전이 나왔습니다. 주가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 패대기. 2023년 말에 얀센하고 기술 이전 나오자 바로 또 이렇게 패대기로 들어갑니다. 일단 기술 이전만 나오면 패대기야 얘들은. 기술 이전 패대기, 기술 이전 패대기, 기술 이전 패대기.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래서 뭐 없어서 그렇다고 치고 이번에는 빅파마인 얀센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패대기죠. 이런 식으로 패대기 치고 패대기 치고 패대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네들 트집 잡아가지고 깔아뭉개면 그거 밟고 또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올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BL 바이오를 살펴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알테오젠 니가캠 먼저 해서 덮어놓고 알테오젠 니가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을 사기에 조금 늦다 싶으면 그 다음에 묻지도 따지지 말고 ABL 바이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자, 이 ABL 바이오 기술 이전 현황입니다. ABL 바이오는 2019년 2018년 말에 상장이 된 회사입니다. 이제 그 뒤에 상장이 됐어요. ABL 바이오가 상장 이전에 이미 이렇게 5건의 기술 이전을 하고 상장을 된 회사입니다. 이거 앞서서 5건의 기술 이전을 하고 상장을 한 회사예요.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쪽에 이제 요거 이제 2023년도 기사니까요. 2023년도의 기사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조금 따졌는데 이미 이전에 이렇게 5건의 기술 이전을 했고요. 요 숫자에서 이미 금액이 지금 조가 넘어가 들어가 있죠. 5건의 기술 이전을 하고 벌써 나오기 전에 5개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장될 때부터 굉장히 주목받는 회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앞에 먼저 들어가 있던 니가켄 바이오 같은 회사들이 이미 벌써 다 터뜨려가고 있고 그와 동급의 회사다라고 해서 상장 이전서부터 이렇게 이미 기술 이전을 벌써 이렇게 대규모 기술 이전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던 회사였는데, 자 이제 이 ABL 바이오 볼까요? 그러니까 앞에도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드렸죠. Y바이오나 이렇게 옹코닉이나 혹은 3빌리언이나 뭐 이런 종목들 설명드리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외로 우리 한국 증시의 IPO는 그야말로 버블투성이야. 버블이 잔뜩 붙어있는 총체적 사기극에 가까운 구조입니다만 생각외로 바이오의 경우에는 굉장히 바이오는 버블이라고 하는 인식에다가 기관절의 부정적인 인식이 더해지면서 바이오는 뜻밖의 생각보다 왜 기준점이 없거든요. 기준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뜻밖의 굉장히 낮은, 그래서 바이오에서 버블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다른 종목과 공식처럼 지들이 매자린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왕창 위에다 상장을 시키고요. 지들이 매자리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가격이 들어가요. ABL 바이오가 이게 저가입니다. 이 아래 가격으로 딱 한 번 들어갔었습니다. 12,500원. 여기서 시작해요. 이미 12,500원. 이때 시가총액이 6,890억으로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오기 전에
1조 3천억이 넘는 기술을 미공개분 빼고 공개분 3건의 기술 이전만으로 1조 4천억에 가까운 기술 이전을 하고 5건의 기술 이전을 하고 있는 회사가 6,800억에 상장이 되는 거야. 굉장히 싸게 상장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자기 가치를 찾아서 올라 넘어 들어가자 또 이제 마찬가지죠. 어김없는 개패득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 뒤에 이 상장 초저가를 한 번 더 기록하죠. 이렇게 개패득이 들어오면서 1년 들어오면서 이제 오버행 물량들 다 터져 나오면서 요때 기록하고 이게 알테오젠의 역사적 저가입니다. 2020년 3월달 또 저 코로나 때문에 쇼크 때문에 저가를 들어갔지 코로나 쇼크 때문에 이 저가 들어간 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상장 첫날이 역사상 최저가였을 겁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돼요. 바이오주들이. 우리 기관들 오스코텍 같은 종목들 보자 이거죠. 그럼 오스코텍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지금 기관 마인드하고 이런 게 돌아가는 룰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오스코텍 같은 종목들 보면 다시 최근에 주가 올라 들어갔었죠. 이 오스코텍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일구시민이 뭐니 그러면서 온갖 개소리 다 하면서 깨트린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게 한번 볼까요? 이거 오스코텍도 H1B와 마찬가지로 루머 급락이 한두 번 나온 종목이 아니다라는 얘기 여러 차례 걸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야 개인들이 보통 루머를 흘리는 경우는 위로 올리는 경우죠. 그럼 아래로 깔아내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루머는 누가 했겠냐 이거야. 떨어지는 루머는 이거요. 이 루머 이런 거 임상하고 이런 루머가 이게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심지어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이 상습적 공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제 쪼개기 상장인데 쪼개 상장 나는데 이게 예전에 저 앞쪽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여기 당장 임상 실패로 주가 급락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던 그거 아닙니까? 임상 성공으로 나온 거를 실패로 둔갑시켜버려 가지고 패버립니다. 오스코텍의 레이제트님은 전임상 단계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FDA 허가까지 중간에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실패했다 그러면 이게 렉나저가 이게 저렇게 빠른 속도로 레이저텍이 저렇게 약이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한 번도 이게 실패한 적이 없는 회사거든요. 한국 신약 중에서 가장 빠른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이거 이런 회사인데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맨날 이렇게 트집 잡으면서 전운 그러고 맨날 이렇게 급락 나가는 거야. 오스코텍 이거 툭하면 루머 나오면서 이거는 이제 최근 이슈고요. 이건 최근 이슈고 제가 이제 그 쪼개기 상장 때문에 대한 이슈고 그 전 같은 경우 보면 허구한 날 루머 그래서 이 앞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례대로 예상대로 호재의 패대기 급락. 그러니까 1년 전에 제가 분석해드렸던 내용이죠. 원래 이런 짓을 항상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톡하면 급락. 그러니까 이렇게요. 톡하면 루머, 알테오젠 루머 급락, HLB 루머 급락. 그럼 그 루머는 도대체 누가 퍼뜨렸겠냐 이거야. 그 루머. 그렇게 퍼뜨려가지고 작살내놓고 여러분들 저 앞쪽에서 이런 쪽 깨트릴 때 같은데 보세요. 기관 공매도 아주 작살을 내고 있죠. 이렇게 작살내놓고 지금 산다 이거죠. 그 왜 사냐라고 하면 이전에 빅히트를 기록한 적이 있고 그만큼 기술력이 검증된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 파이프라인에서 다시 빅히트가 나올 것이다. 이런 관점이라 그러면 얘들 다 똑같이 적용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Y바이오는 왜 적용을 안 시키죠? 예전에 ABL은 왜 적용을 안 시켰고 리가케미는 왜 적용을 안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케이스도 여기죠. 내가 샀으면 기대, 네가 사면 우려. 내가 사면 기대, 네가 사면 우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이 오스코텍 쭉 뒤져보세요. 여러분들 의심스러우면 가서 전부 다 루머 급락 이런 식으로요. 루머 급락 여기도 나오죠. 갭으로 떠지고요.
이 오스텍은요, 오스코텍은 제가 2014년부터 작년까지 10년 동안 거래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 계속 표시 나와 있죠? 이거 2014년부터 거래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 작년까지. 예, 작년에 저 쪼개기 상장 이슈 나오기 전까지 계속 거래했던 종목입니다. 쪼개기 이슈 상장 나오고는 그리고는 뺐죠. 예, 대주주 마인드가 개판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 쫓겨났습니다만, 그래서 대주주가 쫓겨난 것 같은 경우는 이거는 호재지 악재가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쪼개기 상장 불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어떻게 살펴봐야 되겠냐, 이런 거. 이건 현재 쪽 라인에서 뭐 결정적으로는 미스가 나지 않는 한 이거 ABL 바이오가 리가캠 바이오가 갔던 길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일전 수준, 지금보다 더블은 더 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유일한 약점이 있죠. 다른 종목에서 다 똑같이 들이댔었던 약점들. 리가캠 바이오에서 빅파마하고의 계약이 없다 의구심, ABL 바이오도 빅파마와의 계약이 없다 의구심. 그러면 지들 산 종목들은, 걔네들 중에서 빅파마의 계약, 우리 제약바이오 중에서 빅파마와의 계약이 나온 게 몇 종목이냐 있냐는 얘기야. 몇 개나 있습니까? 제약바이오가 난 거. 뭐 젠백스 같은 거는 빅파마하고의 계약이 나왔어요? 몇 개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친다 그러면 살 종목이 몇 개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빅파마하고의 계약이 없잖아. 다 유한양님 빼고. 그건 다 때려 팔아야지. 왜 샀어? 자,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자, 일단 모든 조건은 다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력 이미 다 나와 있고요. 계약 건수도 나와 있고요. 건수 나와 있고, 금액도 나와 있고, 기술력도 이미 다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죠. 이제 마지막 한 가닥의 고리는 빅파마와의 계약이네요. 이제 이게 터진다라고 하면 그냥 곧바로 2조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얘 기술 이전에 이미 3조가 넘잖아요. 자, 이미 3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기술 이전 금액의 절반을 기본 타겟으로 잡는 건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낮은 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낮은 쪽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죠. 워낙 낮은 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수익가에서 더블 정도 라인까지 들어가는 선. 그래서 지금 23,000원이고요.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3,5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1조 원 들어간다 그러면 대략 한 7만 원 정도 수준 됩니까? 7만 원 조금, 7만 원 정도 되겠네요. 자,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수준으로 친다 그래도 200%는 더 가는 게 맞다, 이 종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거래를, 이거는 주식수가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니까요. 1,400만 주밖에 안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빅파마의 계약이 하나 터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벅 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증자라든가 삼자 배정 같은 거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거 증자나 삼자 배정 같은 게, 특히 삼자 배정 같은 경우가 들어오는 경우라 그러면, 그것도 그래가지고 물량이 뭐 이런 생각하시면 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자 배정 나온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증자 같은 경우에도 내용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 들어오기 전에, 주가가 이렇게 마구 튀기 전에 삼자 배정 증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요. 대규모 상장자 삼자 배정 증자가 있었죠. 1,400 규모의 삼자 배정. 이런 거 지금 나오면서, 그때부터 시가서 본격적으로 튀어 들어가는 흐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는 덩치가 너무 적어요. 주식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식수가 늘어나는 쪽이 덩치를 키워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자체에 지금 주식수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아래쪽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주식 섹터에서 또 고가에서 들어가지는 없죠. 그래서 저평가받은 요인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빅파마 쪽이십니다. 그래서 빅파마 하나 터질 때까지 해서 오버슈팅 되면 일부 덜어내고 아래로 다시 눌려 들어오면 추가하는 상태로 길게 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리가캠이나 ABL이 예전에 거쳐왔던 이 과정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10백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목들 다 저 앞에서부터 지금 다 10백거든요. 자, 얘는 지금 2023년도부터만 계산하더라도 벌써 10백고요. 그 2023년 이거 올라오기 전에도 주가 이거 계산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진행도로 나왔던 그 많은 가치들이 다 지금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가 그 사이 기술 이전 나오고 기술 이전 나오고 기술 이전 나오고 계속해서 개무시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2023년 말까지도요.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요. 1조 원이 안 됐어요. 1조 원이. 재작년 말까지도 얘가 1조 원이 안 됐었습니다. 이렇게 저평가 받고 있다가 제대로 터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에서 받고 그리고 올라와서 못 가고 막히고 다시 일부 줄였다가 또 저가에서 받고 줄이고 이렇게 쭉 끌고 나다가 이제 제대로 슈팅 나오면 추가해서 쫙 해서 한 방에서 가는 쪽까지 목표가 타겟까지 다 끌고 가지고 10백으로 먹고 튀는 겁니다. 이제 10백가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다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 들어오시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기 특기 종목에서 이런 종목들을 다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대박 내드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